경영권 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권을 인수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 경영권 인수 조건을 보면요. 첫 번째로 일단 경영권 승계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대 주주의 지분이 낮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 주가가 저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세 가지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이 박림이라는 기업을 갖다가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경영권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이 기업은 일단 주주에 관한 사항부터 한번 볼게요.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면 서재희 이 사람이 본인 최대 주주이고요. 경영권 승계가 안 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하나의 사항은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여기를 살펴보면 사실 경영권에 대한 모든 걸 얼추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서재희 씨는 1936년생이에요. 1936년이면 몇 살이죠? 한번 볼게요. 현재 2023년에서 1936 빼면 나이가 87세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80대 후반, 결국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아직 경영권 승계를 안 하신 거죠. 경영권 승계를 안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최대 주주를 설명하는 편에서 다뤘지만 이제 상속을 하게 됐을 때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를 적게 내려면 주가가 당연히 낮게 있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주가가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계속 증여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상 이런 최대 주주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게 보통인데 여기에서 지금 부사장이자 최대 주주의 지금 사위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지분을 두 번째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분을 두 번째로 많이 들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런가를 살펴보니까 이 서재희 씨 밑에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고 자기가 손자가 있습니다. 외손주죠. 자신의 딸과 임상준 씨가 결혼을 했고 임상준 씨 밑에 이제 아들이 있는데 결국 그 자신의 손자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게 목적이라서 현재는 이제 사위에게 경영권을 승계를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현재 주가가 높다 보니까 주가를 함부로 증여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이가 1936년생이다 보니까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슈퍼게임 일당들은 이 서재희 씨의 나이가 많은 것과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초점에 맞춰서 이들은 경영권을 공격하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재희 씨가 이제 돌아가시는 순간 이 남은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가 일어나게 될 거고요. 상속세를 내다 보면 여기서 뭐 상속세를 현찰로 내는 순간 뭐 돈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경우보다는 뭐 몇 년 동안 걸쳐서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내겠다라는 식으로 하죠. 보통 그렇게 하는데 아마 이 슈퍼개빈 일당들은 이걸 노렸을 것이다. 그래서 서재희 씨는 지분 증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안 하면 곧 이제 임종에 가까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들이 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최대 주주의 지분이 낮아야 된다고 했는데 최대 주주의 지분이 37%면 사실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낮은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이 최대 주주의 경영권 승계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가장 큰 메리트를 느꼈다 생각하고요. 이들이 경영권을 공격할 때의 시점이 시가총액이 600억에서 700억 사이니까 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매우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해당이 되어 있던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 최대 주주 측이 멍청하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걸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장내 매도 혹시 보이시나요? 이 최대 주주 일가에서 장내 매도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주가를 갖다가 떨어뜨리려고 얘네가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2월 16일 그리고 12월 20일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때 왜 떨어졌느냐 보니까 바로 이들이 장내 매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일단 12월 16일에 이 설선윤 씨가 장내 매도를 했고요. 여기 설선윤 씨가 여기 있죠. 임원 설선윤 씨가 장내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같은 날에 이어서 김일홍 씨가 또 장내 매도를 합니다. 김일홍 씨 여기 똑같이 장내 매도를 했죠. 아마 임원들이 다 같이 장내 매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죠. 특히 이 박림 같은 종목은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고요. 거의 하한가를 갔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 이유도 임원들 입장에서 차익 실현의 목적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아마 회장이 주가 방어를 하자고 하면서 아마 임원들에게 지분을 팔 것을 요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사실 지분을 조금만 던졌는데도 이렇게 하한가를 가는 건요. 이 기업 자체가 이 슈퍼개미 세력들이 자신들의 돈과
주변 사람들의 돈을 이끌어서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킬 때 현금으로 올린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신용 비율이 4%대에서 8%대까지 오가고 있습니다. 신용을 이용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조금만 하락을 해도 바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대로 자리를 못 지키고 꺾였으면 연쇄적으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수 있겠으나 이 슈퍼개미들이 다시 한번 뭉쳐서 이 주가 하락을 방어해버리고 맙니다. 방어해버리고 다시 주가를 조금씩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죠. 이날 이제 16일에는 임원들이 지분을 처분했고요. 그리고 20일에는 이 회장이 지분을 갖다가 던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월 20일 이제 서재희 씨가 지분을 갖다가 0.02% 이제 하락을 한 게 보입니다. 주식 장내 매도를 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주가 하락을 통해서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이들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주식을 증여할 계획이었으나 이게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재희 회장의 입장에서는 남은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주가가 내리지 않는 한 증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대로 놔두면 이제 슈퍼개미들이 계속 지분을 매입하면서 주가를 올리기 때문에 경영권도 뺏길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분율을 봤을 때 뭐 이들이 경영권을 뺏을 수 있겠냐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보통 이제 자신들의 지분의 배 이상 됐을 때 아마 이런 걸 공식적으로 아마 기사를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박림 주식 284만 7,945주를 보유해 지분율 6.73%를 확보했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아마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지분을 확보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상 지분 신고하는 기준이 4.99%잖아요. 그래서 아마 4.99%씩 이제 지분을 다 여러 명의 추가적인 조력자들이 도와가지고 지분을 확보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개인적으로 제가 유추하기에는 한 이 정도 됐으면 지분이 최소 30% 가까이는 모였거나 30% 이상 모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바로 공개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공개 매수를 때리면서 이 최대 주주의 예를 들어 공개 매수를 갖다가 11,000원, 12,000원에 이제 때린다고 하면요.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지분을 다 아마 이들에게 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슈퍼개미들은 지분을 갖다가 조금 비싸게 사는 대신 지분을 다 확보를 하고 과반수 이상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경영권을 갖다가 빼앗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동산 자산을 갖다가 생각을 해도 아직도 훨씬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박림의 부동산 가치가 5,700억 원으로 지금 유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마 상장사의 프리미엄 같은 것까지 합하면 6천억 원이 넘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해요. 현재 주가가 현재 시가총액이 3,200억 원이니까 여기서 곱하기 2를 하면요. 곱하기 1을 하면 6,400억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2배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슈퍼개미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분을 갖다가 공개 매수를 해서 한 10,000원이나 11,000원대 하더라도 자기들이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 될 테니까 그럼에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여기서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자신들은 최소 몇백억 원에서 몇천억 원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테마주 해가지고는 이 정도 수익 보기 힘든데 아마 이들은 이런 걸 갖다가 노리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림에 대한 분석을 한번 쫙 해봤고요. 결국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인데 경영권 승계가 미완료됐다. 이게 결국 이 박림의 작전이 시작된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작전주에 대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